지소미아 종료 유예, 조건부 연장을 두고 한일 양국 간의 목소리가 달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간 신문들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청와대의 반응부터 한번 보시죠. 일본, 지소미아 합의 왜곡 말라라고 이 정면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청와대가 상당히 격앙된 모습. 왜냐하면 아베 총리가 아무것도 우리는 양보 안 했다라고 측근에게 발언했다라는 이야기가 일본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자 청와대가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내놓은 겁니다.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이다. 외국 정상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강도 높게 비판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 안 했는데 한국 혼자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했다가 파기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발언이기 때문이죠.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지소미아 파기를 유예해주고 일본은 무역 보복을 철회하기 위한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기로 한 것이 이번 한일 양국 간의 물밑 접촉의 주요 골자인데 잠시 후에 한번 계산서 두드려 보겠습니다. 누가 이득 받는지 말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지소미아 그날 미국의 B-52 폭격기가 일본 공군의 호위를 받고 동해를 비행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실까요? 괌에서 발진한 B-52 전략 폭격기가 일본의 F-15 전투기 편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 바다 경계 사이 우리나라 동해 부근을 비행을 했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만의 유대 과시다라는 외교가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수차례 미룬 F-35A 전력화 행사를 갖게 됩니다. 내달 17일에 잠정 확정돼 있는데 대통령이 불참하기로 예정돼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 눈치 보는 것 아니냐라는 불만이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자, 청와대 앞에 황교안 대표가 단식 6일째 몸져 누웠습니다. 천막 찾은 이낙연 총리가 황 대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표님의 충정을 잘 안다. 그러자 황 대표는 이 총리에게 대통령에게 내 뜻을 전해라 라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황 대표의 건강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들은 일제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데 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이 황 대표 앞에서 비상의총을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황 대표의 단식이 이어지자 당 내에서 거세게 일었던 잡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황 대표의 단식이 적어도 당내의 다른 목소리를 제압하는 데는 크게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자, 오늘 경향신문이 단독 취재하고 있는 내용이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금융위 관계자가 이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검찰에게. 유재수의 국회 영전을 추천한 건 바로 민주당이었다. 금융위 전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진술을 했고 경향신문이 오늘 단독 취재해서 정말로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비위 의혹이 있는, 그래서 청와대의 특감까지 받았으나 공교롭게 무마 의혹이 일고 있는 그 인물이 민주당의 고위직으로 이른바 승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의 요청, 여당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금융위 전 고위 관계자가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구 위원장의 과거 내가 판단했다라는 발언과는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누가 감찰을 중단한 것이냐. 경향신문은 뒷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뒷배와 민주당의 고위직으로 영전할 수 있었던 그 뒷배가 같은 배는 아닌 것인가.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하게 나눠볼 텐데 애초에는 이 사건 초기에만 하도 조국 당시 수석이 이 감찰을 무마시킨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그쳤었는데 이제는 조국 수석을 넘어서의 뒷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이 다시 한번 살아있는 권력과 정면 대결하는 양상으로 펼쳐질 것인지 법조계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홍콩 이야기입니다. 홍콩의 기초선거, 구의회 선거가 열렸는데 1시간씩 기다렸습니다. 투표하려고. 투표에 참여한 홍콩 시민들은 자유민주를 찍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사진을 펴고 있는 모습,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최근 홍콩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던 터라 홍콩 시민들의 이 같은 뜨거운 투표 열기는 뭔가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한 중년 홍콩 시민은요, 투표를 하고 나오면서 경찰들에게 애 좀 그만 패라라고 말해주고 싶었다라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 줄여서 한경. 취업절벽, 소위 스카이를 나와도 30전 3패.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나와도, 명문대 나와도 30번 지원해서 30번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청년 교육. 자,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줄어든 20대 정규직 일자리. 2017년에만 해도, 2년 전만 해도 234만 1000개였는데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리 219만 4000개로 뚝 떨어졌습니다. 2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쑥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하반기 대졸 신입 채용도 5.8% 떨어졌습니다. 덜 뽑겠다는 겁니다. 안 뽑겠다는 겁니다. 대기업이 이러니까 중소기업은 절반 가까이 못 뽑고 있습니다. 구직을 포기하고 있는 20대는 무려 11만 명이 늘었다. 한국경제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마음이 오늘 영화의 기온보다 더욱더 싸늘합니다. 청년들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이유, 이 같은 고용 절벽, 취업 절벽 때문은 아닐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